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고성장 기술주들의 약세가 흐름을 장악했고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는 2011년 이후 최악의 3거래일을 맞았습니다. 다우지수는 0.96% 하락한 16,412.71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1.16% 내린 4,079.75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1.0% 떨어지며 1,845.0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앞서 미국 기술주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미 증시가 약세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 증시는 1.09% 하락했고 프랑스 증시도 각각 1.08% 내렸습니다. 독일 증시도 1.91%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자동차 대출이 늘어나면서 2월 미국 소비자 신용이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지난 2월 소비자 신용이 연율 기준으로 6.4% 늘어난 3조 1,3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 140억 달러를 웃돈 수치입니다. 독일 통계당국은 2월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0.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0.2%를 증가를 웃돈 것뿐만 아니라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통계국은 소비재 생산이 전월보다 0.3% 증가에 그친 반면 중간재 생산은 같은 기간 1.3%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취해온 비전통적인 조치는 충분히 공격적인 것이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주장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연준이 지난 몇 년간 취해온 양적 완화 조치가 경기 부양에 효과적인 도구였다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채권 매입과 금리 인상 가이던스는 단기 금리의 전통적인 변화에 있어 효과적인 대체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7.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동향 최신 자료를 통해 최근 중국 경제 지표 부진을 이유들었습니다. 세계은행은 중국 경제가 올해 초부터 좌충우돌하고 있다며 산업 생산이 위축되고 수출도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기술주와 바이오주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서 고성장 바이오주들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는 사흘째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4일 3% 가깝게 급락했던 나스닥 지수는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였고 개장 초에는 반등하기도 했지만 경기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고성장 모멘텀주들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8일 알코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가운데 시장 투자자들은 방어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뉴욕 증시는 더욱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감된 뉴욕 증시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증시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1.16% 내렸고 S&P 500 지수도 1%대 내린 세, 다우 지수 0.96% 내리면서 16,412.71을 나타냈습니다. 유럽 증시도 3개국 증시가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특히 독일 증시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2%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면서 9,510.85를 나타냈고 영국 증시도 1.09%, 프랑스 증시 1.08% 하락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영업이익이 8조 중반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수가 7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좀 추가적인 매수와 또 지수 상승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4월 8일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뉴욕 증시 IT 기술주 고평가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마감된 글로벌 소식과 또 외신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기술주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나스닥 증시가 또 한 번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011년 이후 최악의 3거래를 마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네. 이제 오늘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면서 나스닥 지수도 연초 대비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때 S&P 지수하고 그 다음에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의 상승분을 거의 다 현재 반납한 수준이고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현재 IT, 바이오테크주들 이런 부분에 약간의 그 고평가 논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이 이번 주 그 초반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이런 그 부정적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그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떨어졌는데요. 모두 1% 이상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테슬라 모터스가 2.2% 떨어졌고 아마존도 1.6% 떨어졌습니다. 그 유럽 증시에서도 IT주들이 별로 좋지 못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카텔 루스트가 3.5% 하락했고 노키아가 3.9% 하락세, 프랑스의 칩 메이커인 ARM도 2.4%가 내렸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도 야후재팬이 5% 내렸고 소프트뱅크도 4%, 파나소닉도 마이너스 4%, 우리나라의 네이버 주가도 6.4%, 홍콩 증시에서도 텐센트 주가가 4.48%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템플턴의 마크 모비어스 회장은 텐센트 주식을 오히려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을 했는데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터넷주에 대한 그 성장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비우스 회장은 현재 밝게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와 있지만 핑코의 빌 그로스가 이 고빈도 매매가 일부 IT주들의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 고빈도 매매에 문제가 없는지를 현재 조사를 들어간 이런 상태고요. 페이스북과 트위터들의 IPO 이런 부분에 버블 논란이 있었고 그동안 테슬라 모터스와 여러 바이오테크주들의 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력 신장 대비 그동안 많이 고가에서 거래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는 테이퍼링 기조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업들의 실적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재 뉴욕 증시의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지에서 들어온 자료 화면을 언론 보도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주요 전문가들은 아직도 강세장이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S&P 500 지수의 향후 궤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2050을 전망하는 부분이 가장 현재 높게 전망하는 부분이고요. 주요 컨센서스들은 현재 1968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기준인데요. 현재 1845니까요. 아직도 한 110포인트 정도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낮은 그 하락 추세를 현재 전망하는 부분은 1700 정도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레인지가 상당히 넓고 지난해 미 증시가 상당 부분 올랐다는 이런 측면에서의 부담을 현재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런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문제였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한번 악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점거 시위대가 자치공화국을 선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군사 충돌은 안 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이제 동요들이 좀 나오고 있고 크림 자치정부도 러시아에서 받아주겠다라고 하니까 다른 일부 도시들도 주민들이
우리도 러시아로 병합을 하고 싶다라는 네. 이런 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친러시아계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잔류를 희망하는 이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외 언론 자료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화면은 BBC의 화면인데요. BBC의 화면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은 이 도네츠크를 점거한 일부 시민들이 그 국가 빌딩에 들어가 있으면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친러시아 이 시위대가 도네츠크 그 우크라이나 건물에 진입을 해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러시아에게 평화유지군을 보내달라고 현재 요청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그 손을 들고 있는 화면들은 여러 이제 그 투표라든지 시민들의 성향을 묻는 이런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민들이 점거를 한 후에 시민 의용군들이 현재 그 경비를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현재 보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그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크림 자치정부가 러시아 쪽으로 이쪽이 러시아입니다. 이쪽이 러시아인데요. 러시아 쪽으로 복속을 희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친러시아계 주민들이 그 공간을 장악한 부분이 이 세 군데입니다. 이게 도네츠크고요. 여기가 루간스크, 여기가 하르키프라고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는 키예프 이 가운데 있는데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도시들이 러시아로 우리도 편입을 원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도 참 이런 부분은 그 이전의 레코드, 이전의 그 역사적인 진단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할 수 있지만 워낙 변수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악관이 제이카니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요. 러시아의 위협이 지속됨으로써 이렇게 그 주민들의 동요가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더 흔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자 러시아 외무장관인 세르게이 라브노프 외무장관은 우리가 현재 조장하고 있는 것은 없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크라이나 과도정부가 현재 진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안정을 찾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비난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가 현재 과도정부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재로서는 좀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인근의 내용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체코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현재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군대가 이 크림반도 이외 지역으로 만약에 진입할 경우 나토군을 그 우크라이나로 들여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유럽 국가의 동요가 심한 부분은 자국의 일부 시민들도 러시아 쪽으로 기대고자 하는 이런 소요 사태가 나오지 않을지 상당히 전전긍긍한 모습이라고 풀이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 소식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 상원이 지난해 말 연장이 불허했던 장기 실업 수당 혜택을 유지하는 법안 추진을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빠르면 이게 우리 오늘 개장 중에 아마 소식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중으로 상원에서 표결 처리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말이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이 1년 이상의 장기 실업자의 근속 실업급여 혜택을 결국에는 여기 서명을 하지 못하고 이 법안을 이제 각하한 예산안에 서명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새롭게 현재 추진한다는 소식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 언론 현재 보도 화면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CNN 머니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에 그대로 나와 있죠. 상원에서 이
이 1년 이상 장기 실업자의 실업급여를 주는 부분을 연장하는 투표가 곧 시행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약 230만 명의 장기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을 연초부터 소급해서 지급받게 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조금 더 속도를 내는 부분은 이 오바마 케어 공영의료보험 프로그램에 6개월 정도 수치를 보니까 현재 704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710만 명 정도에 육박을 했는데요. 이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부분의 지지도가 높아지자 이를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원의 존 베이너 공화당의 의장은 다소 탐탁치 않은 이런 그 내용들을 현재 밝히고 있는데요. 상원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하원에서 부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약간의 진통이 조금은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이틀간 열리고 있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오늘 폐회가 되는데 부양책에 대한 시기 논의가 있었습니까? 현재 주요 블룸버그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네. 이번에 양적 완화 기조는 나오지 않는데 일부 ETF 상장지수 펀드의 매입을 조금 더 늘릴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폐회가 되면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후 3시 이후에 이 내용이 들어올 텐데요. 조금씩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시장 친화적인 양적 완화 조치가 조금씩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블룸버그 화면인데요. 여기 BOJ 해가지고 일본은행이 나와 있죠. 여기 ETF는 상장지수 펀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지수 펀드 매입 규모는 1조엔 수준인데요. 이것을 2배 정도로 늘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조엔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년 이제 구로다 하루이코가 취임한 지 꼭 1년이 됐고 4월 1일을 기점으로 소비세가 8%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코노미스트들은 대담한 양적 완화가 7월 정도에 추가적으로 현재 연 60조엔에서 70조엔에서 80조엔으로 추가로 늘릴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속속 조금씩 새로운 소식들이 좀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일본의 이 금융통위의 정책위원들 중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이 정책위원인 다카히데 키우치 이 정책위원은 BOJ가 추가적으로 자사 매입에 나설 경우 이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클 것이다.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베 총리의 지지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구로다 총재가 현재 추진하는 이 담대한 양적 완화 기조는 올해 내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것으로 관측을 하겠습니다. 네, 한편 미니 부양책을 발표한 중국 베이징 지역의 투자와 임대용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6개월 내 최저치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결국 주택 시장이 조금 식는 것 같아요. 네. 새벽에 들어온 소식 중에 이제 재미있는 소식이 주택 가격 상승세가 영국도 좀 주춤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조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금들의 스마트 머니들이 조금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좀 선호 현상이 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현지 언론의 보도 기사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이나 데일리의 기사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베이징 지역의 3월 다주택자의 2가구, 3가구 주택들의 판매가가 6년 내 최저 수준으로 현재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6년으로 다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약 8,943가구가 3월 달에 매매가 됐는데요.
2009년 3월 이후 현재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 5년 만에 현재 가격 수준도 별반 좋지 않게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위 주택 가격의 매매 가격은 현재 31,400위안으로 제시가 됐고 2월 대비 3월의 하락폭은 0.6%가 내려간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됐습니다. 이 0.6%는 사실상 퍼센트주의로 치면은 상당히 미미한데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현재 주목하는 부분은 지난해 내내 주택가격은 오름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는 당연히 강세 기조를 가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위안화가 약세 기조로 현재 바뀌고 있고 주택시장도 현재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에 여러 현재 모델하우스와 아파트를 보는 주택의 부호들,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의 2가구, 3가구 이런 주택들은 이 부호들의 투기적 수요나 프로핏 테이킹, 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서 곽광을 받았지만 중국 시중은행들의 긴축 기조와 일부 지도층에 대한 부패 척결, 시진핑 리커창 체제의 이 모습들이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부호들이 자신의 재산이 노출되는 것을 현재 극구 꺼리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특히 이제 베이징 지역은 가장 중국에서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높게 형성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꺾였다는 점은 앞으로도 주택 가격의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통해서 중국의 주택 사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이 중국 경제를 위협할 만한 최대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이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에 영향 미칠 이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발표됩니다. 8조 3천억 원에서 8조 5천억 원 정도 예상되는 잠정 실적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인터넷주 여파에 네이버가 급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미니 경기 부양책 효과에 철강주와 화학주가 반등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는 한 8조 원 중반대 흐름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8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네. 일단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다른 벤더 업체라든지 관련 업체들의 실적도 한번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연초에 그 작년 4분기 어닝 쇼크로 인해서 일단 삼성전자가 그 증시의 급락의 원인을 한번 제공을 했던 만큼 이번에는 더욱더 좀 주목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일단 증시 흐름에 또 어느 정도 좀 좌우를 할 수 있는 만큼 상당히 주요 변곡점으로 좀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래도 눈높이는 어느 정도 낮추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8조 3천억 원에서 8조 5천억 원가량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갤럭시 S5가 좀 출시가 되면서
최근에 한류 열풍의 드라마였던 별그대로 그 주인공을 모델로 좀 발탁을 하면서 일단 마케팅 강화 면에서 조금 더 주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신제품 TV의 출시와 그리고 반도체 디램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상치는 크게 조금 벗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그 실적 부진의 원인을 제공했었던 일회성 비용 같은 건 이제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영업이익 측면에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커다란 이변이 없는 한 그래도 주가의 출렁임은 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그래도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외인들이 지수적으로 좀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고 어느 정도 주가도 바닥을 다지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어느 정도 주가는 좀 선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는데 작년 4분기 실적 부진의 우려로 인해서 한 차례 삼성전자가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1분기 실적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상승세를 보여나가고 있고 하지만 삼성전자는 일단 2분기에도 좀 실적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S5가 조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여러 가지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2분기까지도 외인들을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오전에 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발표 이후에 주가에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여부부터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발표 이후에 외인이 지수적으로 매수세를 보여나갈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영업이익 8조 5천억 원, 8조 중반대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적이 이렇게 선방하게 나온다면 추가적인 삼성전자의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좀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삼성전자의 추가 흐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일 기대가 큰 점이 바로 갤럭시 S5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갤럭시 S5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에서는 그 모델이라든지 그 중국이라든지 그럼 여러 쪽으로 좀 해외 매출이라든지 마케팅 쪽도 강화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더 좀 상회할 수 있는 그런 결과치를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추가적인 삼성전자 또 반등, 또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어제 네이버가 한 6% 넘게 급락을 보였더라고요. 네, 최근에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그 미국 증시에 좀 동조화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인터넷주가 좀 급락하면서 네이버도 우리나라에 조금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한 달 가까이 좀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수적으로 이어지면서 80만 원 탈환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말 사이 나스닥의 그런 인터넷주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의 주가가 급락한 영향을 좀 미쳤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래도 나스닥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이 그 바이오 주에서 나왔던 급락이 이제는 인터넷주로 좀 확산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를 좀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라든지 인터넷 소프트 기업도 함께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메신저라든지 전자상거래 이런 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한 차례 올라왔는데 지금 최근에 페이스북에 대한 주가에 좀 거품론이 재개가 되면서 함께 좀 약세를 보여나가고 있고요. 그동안의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메신저 라인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라인에 대해서 거품론이 함께 좀 재개가 되면서 함께 좀 주가를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월 초부터 외국인은 좀 매수세로 보였지만은 이제 20거래일 넘게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네이버가 주가가 좀 상승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바로 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인의 그런 메신저 그 서비스로 인해서 기대감과 성장성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는 이미 주가에도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라인이 또한 추가적으로 주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여부부터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라인만으로는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도 이제는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네이버에서 뚜렷하게 좀 내놓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당분간 이 선에서 좀 그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주가를 이끌어갈 모멘텀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관망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네이버의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좀 일봉상 61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아직 신규 매수 면에서는 좀 관망하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한 뉴욕 증시 테슬라 모터스가 2%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관련주 전기차
또 삼성 SDI 같은 경우 좀 추가적인 하락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대감만으로 상당히 크게 올라온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기차도 사실 그건 좀 넓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BMW라든지 아우디 쪽에서 전기차를 계속적으로 좀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은 단기간에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조금 시각을 넓게 본다면은 오히려 전기차 쪽이 좀 성장성이 크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와 좀 비교를 한다면은 네이버는 이미 라인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한 차례 상승세로 보여왔고 지금 어떻게 라인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뚜렷한 이슈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정부에서도 항상 친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전기차의 경우는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시각을 넓게 가지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좀 전기차는 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살펴봐야겠군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미니 경기 부양책 효과 소식에 철강주가 화학주가 또 반등을 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하락을 지속했던 화학주가 좀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중국에서 내놓았던 미니 경기 부양책이 한국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점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난 3일에는 중국 정부에서 소기업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철도 노선의 확대 그리고 노후주택 개량 등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좀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통화 정책을 제외하고는 미니 경기 부양책을 좀 발표했다는 점에 경기 둔화를 막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화학의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에서 거의 50%가량 좀 매출세를 좀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수요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반등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철강 업종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제 중국의 경기 미니 부양책에 대해서 조금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완성체 업체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공장을 좀 증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강판과 관련된 공장 증설에 대해서 이런 철강주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는 지금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밀려왔었던 철강이라든지 화학주는 일단 낙폭 과대에 따른 좀 반등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주 조정을 받았던 만큼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 상승 여부는 일단 10일에 발표될 3월에 중국 경제 지표부터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중국의 경기 상황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중국의 수출 경기 회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들 꼭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2월 같은 경우는 일단 워낙에 좀 저점을 찍었었고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그래도 양호한 좀 성장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중국 경제 지표 발표 후에 다시 한번 시장의 반응을 오히려 좀 더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사흘째 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제 국내 증시는 막판에 뚝심을 발휘하면서 1989선까지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전망을 한번 해본다면요? 오늘은 그래도 최대 이벤트인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아무래도 좀 크게 주가의 변수로 작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이 전체 주식시장 투자 심리라든지 수급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따라서 이런 결과들이 변수로 작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 결과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되 결과 이후에 장의 흐름부터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9일째 순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라든지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수를 뚜렷하게 이끌어갈 만한 좀 요인이 없다는 점이 주가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은 업종별로 좀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라든지 업종을 다시 한번 좀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는 제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확인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목요일에 금리 결정이라든지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한 9일에는 3월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까지도 함께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업종은 좀 제약주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 경기 방어적인 매력이 부각이 되어 왔는데 이런 신약들이 계속 중국이라든지 해외 쪽으로 좀 수출을 해가면서 이제 수출주로서의 매력을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한 대기업인 삼성에서도 좀 제약 업종에 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바이오 시밀러 사업의 신수종
그 사업으로 확장을 했던 만큼 아무래도 그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업황 호조에 따른 이런 순이익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제약주의 경우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이 점 또한 좀 매력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약주를 좀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는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술주와 바이오주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1%대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2011년 이후 최악의 3거래를 맞았습니다. 나스닥 지수 지난 4일 2.3% 가까운 하락에 이어서 좀 추가적인 하락을 했고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하락세를 보였더라고요. 지금 미국하고 유럽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들의 어떤 고성장에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실적 시즌이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 대비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다는 불안감이 주가를 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투자금은 어디로 가냐? 고배당주나 아니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특히 바이오주 같은 게 그렇죠. 예전에도 그런 적 있었지만, IT주도 버블이 있을 때도 그랬죠. 너무 기대감이 큰 상태에서 주가만 뛰어나 버리니까 그것이 시장에 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장이 끝나기 전에 끝납니다. 유럽장은 왜 하락을 했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우크라이나의 동부 한 지역에서 시위대가 공화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공화국을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내분 사태가 더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공화국을 만약에 만드는 상태에서 또 러시아의 편입을 원한다면, 이거는 일이 좀 커지는 상황이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메르켈 총리가 러시아 강경 제재에 대한 견해를 피력을 했어요.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러시아부터 러시아에 수출하는 부분이나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가져오는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멈추는 모습이었는데, 날씨가 풀리니까 이제 사실 에너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강수를 두는 메르켈의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유로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변국으로 번질까봐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ECB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게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생각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시장을 혼란을 빠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OECD라든가 세계은행이라든가 IMF에서는 몇 달 전부터 디플레 우려 때문에 빨리 뭔가를 해라 라고 했는데,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훈수 좀 그만둬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IMF라든가 세계은행이라든가 OECD 이런 것들의 최대 주주는 누구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은 ECB라든가 또 일본이라든가 중국에서 경기 부양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테이퍼링으로 가야 되는데, 테이퍼링에서 긴축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유동성이 필요한데 그 유동성을 그들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회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것이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디플레가 다 오는데도 이것도 경기 부양하지 않는 거야? 라는 불안감이 유로존을 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몇 개의 업종이 시장의 어떤 기대치에 의한 상승이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일시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 다우의 그 일봉을 보시면 일단 요 추세선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요 연장선에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뭐 충분한 공간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미국도 다음 주가 만기입니다. 이 만기가 되면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자기들의 수익을 위한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근데 과거 사례의 몇 번 정도 중에 하나가 전주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만기주가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주에 벌써 이틀 동안 뺐습니다. 다우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뺐죠. 그러면은 이번 주에 추가적 조정이 들어오면 다음 주는 오히려 반등으로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미국도 만기권에 들어오면서 약간 군더더기를 띄어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주봉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여전히 상승은 유효합니다. 상승은 유효한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요것저것 요것이 쌍봉이니까 한번 밀릴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아직 상승 공간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미국이 추세의 반전 구간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지금 문제죠. 나스닥이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이 바닥이었을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확률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는 기술적 지표로 제가 뭐 그려드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눈으로 보면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후에 반등이 들어오면 일단 나스닥은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의 나스닥이 반등이 들어온지를 보셔야 되고, 만약에 오늘 밤 나스닥이 반등에 실패하게 되면 한 2.5% 정도 추가 하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닥이냐 2.5% 추가 하락이냐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독일입니다. 독일 차트를 보니까 역시 그 1, 2, 3 이 고점 우하향 고점에 지금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독일이 1.9% 빠졌지만 그렇게 빠진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라도 너무 많이 올라와서 티도 안 나죠. 그냥 일시적인 흔들림 정도로 보시면 맞고요. 추세는 아직 연장 구간에 있다 정도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면 조정은 끝났다고 볼 수 있고, 하지만 반등이 실패한다면 한 2.5%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란 명쾌한 대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지난해 4분기 예상치 못했던 어닝 쇼크에 위축됐던 시장은 삼성전자가 1분기에는 낮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한 8조 원 중반대 흐름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8조 중반 맞을 겁니다. BNP 파리바가 한 8조 6천억인가 지금 얘기했죠. 예. BNP 파리바가 지난번 4분기 때 적중했습니다. BNP 파리바가 이번에 8조 6천억대를 얘기를 하면서 2분기를 10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 종목이라는 거 믿지만 삼성전자 때문에 사실 다른 종목은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도 매기가 일로 몰리고 있고 기관도 일로 몰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에서 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지를 못하는 경향이 너무 큰 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오늘 실적이 지난 4분기보다 좋아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4분기보다 월등히 좋아서 서프라이즈를 원하지 마시고요. 지난 4분기보다 좋아졌다는 것은 지난번은 일시적인 흐름 정도로 보고 결국은 이때까지 오랜 기간 상승 국면을 유지하는 국면으로 다시 회귀했구나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BNP 파리바처럼 2분기를 겨냥해서 그때가 더 좋다라는 거 하나가 삼성전자의 어린 서프라이즈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
향후 전망치가 높아지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4분기보다 더 좋은 정도로만 나오면 일단 주가는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다음 분기를 기대치를 키워놨기 때문에 상당한 상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는 항상 상승 전에 좋은 실적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실적 발표는 막 한 3% 4% 빠진 적이 있거든요. 오늘 그거 될지 안 될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 그때와 지금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는 계속 성장을 하는 과정 속 영업이익이 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번에는 지난번 영업이 한번 빠져서 시장에 불안감을 확산시켰던 상황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황. 근데 그것이 뭐 여러 분기만이 아니라 딱 한 분기만이라고 한다면 시장의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를 밑으로 확 끄집어내리는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금통위가 다가오면서 시장의 기대치가 금통위에 많이 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시장에 일단 당분간은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된다. 그러나 저는 삼성전자가 계속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부담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물론 반도체 가격 대비로는 저평가돼 있고요. 시가총액, 애플의 시가총액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대비로 온다면 삼성전자가 정말 싼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의 삼성전자가 거의 20% 이상 몰려 있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은 주가는 빠지고 삼성전자 올라가면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 올라서 주가 마칠 동안 다른 종목은 아마 대형 종목도 뭐 5% 6% 빠져도 티가 안 납니다. 그만큼 가벼워졌다는 얘기죠. 정말 시장이 펀더멘탈이 좋아지려면 삼성전자는 정말 약간 멈춰주는 정도. 그리고 다른 종목이 그 사이 시가총액을 막 잡아주면서 시가의 평균화를 맞춰주고 동시다발적으로 가야지 정말 큰 장이 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가 좀 제가 생각하는 바고요. 어제 리포트를 보면 우리나라가 3년 동안 박스권의 모습을 보였죠. 이 박스권 탈피를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3년 동안 2000에서 2100 사이에 있던 펀드 판매 물량의 90%가 소화가 됐다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누가 소화했을까 하는데 금액으로 11조 정도가 되는데요. 작년 8월에 외국인들이 그것을 소화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귀환은 작년 8월에서 10월보다도 더 강한 귀환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일시적인 흔들림은 무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하락에 더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또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에 더 영향을 미칠지 오늘 국내 증시 전망을 한번 해본다면요? 오늘도 또 전야구강입니다. 네. 미국장 영향으로 좀 소폭 하락했다가 네. 또 견뎌내는 전략을 구사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가 전 세계 이슈가 어느 하나로 몰리질 않습니다. 그걸 정확히 아십니다. 유럽은 22 부양책이나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좀 물리고 있고요. 미국은 실적으로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소비세로 인한 BOJ의 완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은 경기 둔화로 해서 경기 부양 쪽으로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금통위. 그 다음에 어떤 그 매물의 압박을 벗어나는 상황 속에서의 움직임. 그러니까 나라마다 지금 지역마다 약간 좀 차이점이 있는 상황이 이런 시장이 또 가끔 도래하는데 이번에 그 시장이 도래한 것을 본다면 우리나라 뭐 미국장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또 견디려는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가 각각의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김동섭 이사님의 또 코멘트 챙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8일 굿모닝 대박예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